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클라우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셋옵스와 데브옵스 간의 줄다리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서비스를 빨리 개발하기 위해 데브옵스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할 때 보안 테스트나 취약점 분석과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IT 부서와 보안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파이어머니 디스럽옵스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과 데브옵스 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파이어머니 장시광 전무님과 이승호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몬에서 에이펙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장시광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그 네트워크 보안과 클라우드 쪽에 몸을 담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파이어몬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올쇼TV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세 번째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디스트럭스 옵스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솔루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좀 더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많은 정보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부장님, 파이오니라는 회사는 보안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파이어몬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이어몬 하시면은 NSPM 솔루션이라고 하죠. 방화벽 정책 관리 솔루션으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또 디스트럭스 옵스라고 하는 그 이제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오쇼TV 세 번째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추가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강한 파이오니라는 회사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장 전무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보안이 많은 기업의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클라우드 보안의 챌린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진정한 뎁섹옵스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파이어몬의 새로운 패밀리가 된 클라우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툴인 디스럽옵스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데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무님,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때문에 많은 기업의 이 개발팀들은 빠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브옵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개발이 빨라진다 해도 보안을 갖추지 못하면은 사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 대응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화면을 좀 띄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 K 드라마로 전 세계 유명세를 떨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줄다리기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보안팀, 오른쪽에 데브옵스 팀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 힘겨루기의 진 팀이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 원래 줄다리기라는 것이 팀이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힘을 모아야 하는 게임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 보안팀과 데브옵스 팀이 클라우드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 힘을 합하여 줄다리기를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보안 운영 면에서 보안팀과 데브옵스 팀이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따른 비즈니스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스코에서 조사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5가지의 그 비즈니스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가치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이미 IT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2020년까지 전 세계 61%의 비즈니스가 워크로드를 이미 클라우드로 이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기능들이 보안성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시스코 리포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그 클라우드 보안의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입니다. 온프렘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에서는 사용자가 모든 보안의 책임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aaS, 그리고 PaaS, SaaS로 갈수록 보안의 책임이 서비스 제공자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을 얘기를 할 때 고객이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보안의 의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클라우드가 얼마나 많은 보안 요구사항을 우리 대신에 책임져주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사용자가 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클라우드가 가진 많은 장점 때문에 도입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또 이제 막상 도입을 하려면 이 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문님 말씀을 들으니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느 정도의 걱정을 해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보안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이 온프렘과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클라우드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클라우드가 온프렘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이 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다르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아키텍처와 운영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다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피탈원의 케이스, 그리고 페이스북 정보 누출, 그리고 7GB에 달하는 의료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클라우드의 잘못된 설정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피 리포트를 보시면요, 평균 한 달에 2,200여 개의 그 미스컨피규레이션, 잘못된 설정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프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과 클라우드의 기술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다른 기술상에서 보안을 운영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보이는 4가지 면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많고 복잡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 그리고 리소스의 잘못된 설정, 분산 운영 환경, 그리고 변화의 빠른 속도,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많고 복잡한 네이티브 서비스인데요. 올해 2021년 현재 AWS와 애저는 각각 200여 가지의 네이티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C2, S3, 람다, VPC, IAM 등 이런 서비스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성뿐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해서 기업 운영에 최적화하는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 기업의 AWS 10개 어카운트에 대한 시큐리티 허브, AWS의 서비스 중 하나이죠. 시큐리티 허브의 최적화 작업에 4명의 인력이 투여되어서 6개월이 걸린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선택하여서 기업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클라우드 보안 운영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정말로 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또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복잡성은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안 전문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보안 위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8%의 전문가들이 클라우드 셋업의 잘못된 설정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8%가 IAM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인가되지 않은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52%가 보완되지 않은 인터페이스 API의 문제, 그리고 또한 43%가 데이터의 외부 노출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잘못된 설정, 쉽게 말해서 미스컨피규레이션을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어찌 보면 그리 놀라울 것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유는 클라우드를 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데브옵스 팀으로 그들의 주요 임무는 보안이 아닙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리소스는 빠르게 빌드업, 테어다운, 스케일링, 디스케일링 등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분산된 운영 환경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안 운영인 통합된 운영이 아니라 그 분산된 운영 환경 혹은 민주화된 운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비즈니스 유닛과 부서에서 독립적인 클라우드 어카운트 혹은 VPC 혹은 VNet을 사용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는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구조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제가 생각할 때 마치 벌집과 같이 이렇게 플랫하게 펼쳐진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원하는 보안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된 VPC에서 데보스 팀, 데보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과 같은 프로세스들이 각각의 환경과 스케줄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와 함께 반복적으로 VPC 그리고 리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를 빠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는 태생적으로 변화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그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얼마나 자동화를 구현하느냐가 클라우드 보안 운영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집단인 CSA, Cloud Security Alliance에서는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보안의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카운트 혹은 조직의 구조와 정책을 확립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제대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IAM이 제대로 설정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사실 이 IAM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그리고 포스처 컨피그레이션 관리, 그리고 워크로드와 네트워크 관리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보안을 우선시하는 그런 온프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우선순위를 클라우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복잡하고 복잡하고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이 챌린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이기종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소스를 잘못 설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잘못된 설정,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분산된 운영 환경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환경상에서는요, 데브옵스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분산 환경에 적절한 팀과 적절한 팀원에게 이 시큐리티 얼럿과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보안 오퍼레이션은 ITSM을 사용하는 티켓팅을 사용하는 통합된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브옵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옵스를 많이 사용하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슬랙과 같은 툴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안 프로세스를 데브옵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녹여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빠른 속도에 대해서는 데브옵스 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교정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설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 운영의 핵심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많은 보안의 장점을 클라우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렘과는 다른 분산된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찌 보면 클라우드 보안 운영의 핵심은 단순한 문제들, 즉 억세스에 관한 문제, 그리고 IAM의 권한에 관한 문제 등등을 큰 스케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클라우드 보안의 또 우선순위, 그리고 또 클라우드 보안 운영의 핵심을 이렇게 강조하셨다시피, 그만큼 클라우드 보안이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전무님께서 또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이 클라우드 보안은 큰 틀 안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런데 전무님, 이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야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 입장에서는 데브옵스를 적용해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보안 테스팅에서 발목이 잡힌다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 게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차이점들을 많은 고객분들이 인식을 못하시고 이 보안팀과 데브옵스 팀은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클라우드 보안 운영의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보안팀은 여전히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데브옵스 팀에게 푸시하고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데브옵스 팀 입장에서는 그 클라우드 환경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팀의 공고에 귀를 막고 그냥 개발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질 수 없는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다리기를 방지하고 진정한 DevSecOps, 즉 DevOps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보안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안을 좀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개발팀과 보안팀의 팽팽한 갈등의 이 고민들을 해결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어떤 솔루션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파이어몬 디스럽옵스는 파이어몬이 올해 중순 정도에 인수를 한 클라우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툴입니다. 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계신 보안팀과 데브옵스 팀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귀사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이벤트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VPC와 인스턴스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벤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큰 챌린지는 이러한 보안 이벤트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할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럽옵스는 이런 클라우드 보안 운영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험을 모니터하고 경고를 보내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실제 저희 고객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내용은요, 보안팀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디스럽옵스는 데브옵스 팀에 보안 엔지니어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브옵스 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협업을 통해서 보안의 높은 리스크를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매우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전무님의 말씀을 들으니 파이어몬이 디스럽트가 이 데브옵스 팀과 보안 엔지니어 협업으로 보안 리스크는 줄이고 이 개발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파이어몬의 디스럽옵스는 어떤 접근 방식이 적용된 건가요? 네, 앞서서 그 전문의께서 굉장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디스트럽옵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파이어몬이 현재 보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혹은 디스트럽옵스 가지고 있는 접근 방식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이미디어트 밸류라고 하죠. 어떤 운영 환경이 결국에는 특성상 굉장히 자주 변경이 일어나고 업데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발생된 즉시 그 문제점들을 찾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 즉각적인 저희가 그 조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경고가 발생이 돼야 되겠죠. 이 적절한 경고라는 거는 사실 저희 어떤 관련된 해당 팀이라든지 혹은 적절한 대상에게 사실 경고가 돼야겠죠. 적절한 경고라는 거는 저희가 다발성으로 그냥 경고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받고 그걸 인지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데브옵스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툴에 저희가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 사용하고 있는 툴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슬랙이라든지 지라 같은 어떤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에 저희가 경고를 해줌으로써 바로바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로세스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경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가시성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잘못된 구성이라든지 혹은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가시성들을 가져가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영 환경에서 툴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경고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또 사실 디스트럭트옵스가 제공하는 뭐 플레이북이라든지 가드레일 같은 그런 보안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데브옵스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한 4가지 정도의 내용을 저희가 뭐 플로우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그림과 동일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플로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얼러트를 해주고 경고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응답이나 조치를 하는 그런 플로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는 저희가 이제 AWS, 애저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GCP는 현재 곧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AWS와 애저의 어떤 어카운트나 혹은 서스큐런 아이디 안에 있는 정보들을 디스트롭스옵스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는 저희가 이벤트 수집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얼러트들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고들은 사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에 활용이 돼야겠죠. 뭐 슬랙이나 지라 같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그런 기존의 플랫폼들을 활용하셔야 사실 그거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구성이 필수로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받는 경고 메시지들 혹은 정보 어떤 메시지들은 사실 간단한 어떤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발생했어. 그냥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디스트럭트옵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 디스럽트가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그 순간서부터 대응의 그 모든 순간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이 보안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떤 걸 얻을 수 있어? 라는 걸 당연히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기능적인 측면하고 사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사실 흰 박스, 상단에 있는 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유즈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파란색 박스가 이제 그에 따른 결과 내용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저희가 뭐 위협이죠. 잘못된 구성들, 뭐 흔히 미스컴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협이나 잘못된 구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사실 현재의 어떤 클라우드 보안을 관리하는 환경보다 더 나은 좀 가시성을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사실 수동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전문님께서 사실 플랫한 환경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플랫한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어느 컴퓨레이션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실 문제를 탐지해내고 어떤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이제 권장 대응 방안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평균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 관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게 또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챗옵스라고 하죠. 뭐 지라나 슬랙 같은 그런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보안 운영을 어떤 팀 간의 어떤 협업에 좀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챗옵스를 통해 가지고 사실 적절한 응답자와 적절한 팀 혹은 적절한 대상에게 중요한 경고들이 사실 배포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보 누적에 대한 사실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얼러트를 저희가 다 받고 모든 얼러트를 다 확인하는 건 물론 중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요. 사실 그거를 일반 뭐 데브옵스 팀이나 혹은 시큐리티 팀에서 다 처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이제 경고 누적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감소시키는 게 되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경고 나온 것들을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한 번의 클릭이나 액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속한 또 좀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뭐 중요한 구성 오류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좀 가드레일들을 활용해 가지고 바로 픽스를 하거나 혹은 좀 더 간소화된 보안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사실 위협에 노출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궁극적으로 사실 클라우드 어떤 보안 운영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현재보다 더 나은 클라우드 보안 결과를 제공한다는 게 디스트롭스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브옵스와 보안 운영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파이어몬의 다양한 기능과 그 효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파이어몬의 디스럽옵스의 실제 활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데모가 마련되어 있다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좀 디스럽스에 대한 이해도를 저희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데모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데모는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좀 같이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트러스옵스는 이제 웹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저희가 처음 디스트러스옵스를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이는 대시보드 화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상단에 보이시는 이제 이슈에 대한 해결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나 혹은 오픈되어 있는 이슈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리소스에 대한 내용들 혹은 디스트러스옵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플레이북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디스트러스옵스가 관리를 해야 하는 이제 클라우드 어카운트 혹은 저희가 용도에 따라 가지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어카운트 안에 저희가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리스크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값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픈된 이슈에 대한 그 중요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하이나 혹은 크리티컬한 이벤트들을 조금 더 빨리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 서비스 단위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EC2라든지 S3 버켓에서 혹은 앞서서 좀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제 IAM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한눈에 보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디스트러스옵스의 사실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사실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세팅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동이라는 것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연동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WS 계정 현재 두 개를 연동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 AWS 계정의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플레이북이나 가드레일을 통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카운트 정보를 간단하게 연동을 하고요. 이제 용도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거를 관리 주체를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할 건지 혹은 관리 주체를 누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얼러트,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거를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혹은 시큐리티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는 이메일이나 SNS 같은 기본적인 저희가 플랫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라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혹은 슬랙과 같은 어떤 그런 협업 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슬랙의 이제 경우에도 여러 개의 채널들을 나눠가지고 동일한 경고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 채널에 맞춰가지고 혹은 채널에 맞게 적절한 대상에게 저희가 얼러트를 줄 수 있도록 설정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트리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한 5가지 정도의 메뉴가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계정을 연동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챗옵스나 이런 것들을 연동하시고 나면은 사실 디스트러스옵스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 그 다음에 모든 얼러트들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이제 이슈 한번 메뉴를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이슈는 저희가 이제 그 프라이어티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리티컬 하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크리티컬 하이가 필터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환경에 따라서도 이제 프로덕션이나 혹은 뭐 디벨롭먼트 이런 환경에 따라서도 이제 필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어드밴스 필터에 보시게 되면은 뭐 클라우드 벤더라든지 혹은 특정 어카운트에 대한 내용 혹은 이제 리전에 대한 내용들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발생한 담당 데브옵스의 어떤 담당 대상이나 혹은 담당자가 들어와서 데이터들을 좀 바로 즉각적으로 얼러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물론 여기에 발생된 모든 이벤트들은 저희가
플레이북이나 가드레일 등을 통해 가지고 슬랙이나 지라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는 상태일 겁니다. 네. 뭐 이제 이렇게 모든 이슈들은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그 이슈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해당 이 발생한 이슈가 어느 리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어카운트에서 발생을 했는지 혹은 어떤 리스트 타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라벨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고 있고요. 오버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 내용 지금 보시는 뭐 루트 어카운트가 이제 MFA 디텍트 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서머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머리 정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 트리가 있는데요. 이 포스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하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혹은 이제 뭐 어세스먼트나 뭐 컴플라이언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상태값들을 확인하는 그런 메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라벨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AWS의 뭐 시큐리티 그룹 혹은 뭐 IAM이라든지 혹은 S3 버켓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라벨링들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제 포스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지만은 뭐 EBS 볼륨이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가 돼야 된다든지 혹은 뭐 EBS 볼륨에 대해 EBS 볼륨이 실제 존재하지만 이 볼륨이 실제 어태치가 되어 있지 않고 미사용 상태로 이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사실 뭐 금액적인 부분 운영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90일 동안 방치된 EBS 볼륨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플레이북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보시는 스트레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협에 대한 좀 취약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계정에 대한 저희가 사실 뭐 IAM에 대한 설명들을 앞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계정 인증에 대한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AM에서 사실 여러 번 이제 페일을 한 거죠. 로그인을 실패한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디스토 소스가 관리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이 컴퓨레이션 디텍터 정보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벨들을 저희가 뭐 마이터 어택이라든지 혹은 이제 IAM 이런 것들로 라벨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기본 값은 저희가 이제 5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 설정 값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이제 S3 뭐 버켓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수정되는 것들은 굉장히 또 위험한 사실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3 버켓의 어떤 권한이 설정이 변경됐다라든지 실제 담당자가 아닌 어떤 누군가의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알러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모니터링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플레이북 말씀 그 용어의 그 의미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관리해 가지고 자동화 할 거냐, 오토메이션을 좀 구현할 거냐, 혹은 원클릭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가 어떻게 픽스를 할 거냐라는 게 사실 플레이북에 녹여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북의 이제 설정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테라폼에 지정이 되어 있는 뭐 제이슨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오토 픽스가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각각의 그 플레이북 안에는 경고 액션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 액션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최초에 슬랙이나 지라 같은 것들 플랫폼들 연동을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얼러트 채널은 어디에다가 이 해당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플레이북을 어디서 우리가 실행할 거냐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뉴 값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이 플레이북들은 사실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모든 플레이북을 다 순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된 이슈들 안에서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바로 픽스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제 이 이슈 안에서 저희가 플레이북으로 바로 이제 크리에이트 플레이북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발견된 이슈, 얼러트 항목을 기준으로 바로 플레이북을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메뉴는 이제 되게 뭐 포스처 모니터링이나 스랩 모니터링, 그 다음에 플레이북, 물론 저희가 이제 프리디파이언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발생된 이슈를 바로 이제 플레이북으로 생성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번 실제 그럼 얼러트가 좀 어떻게 발생되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라는 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뭐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트가 실행이 되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얼러트가 되어 있고, 요 액션을 한번 저희가 리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슬랙 채널에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크리티컬 시큐리티 얼러트라고 하는 채널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채널 안에서 제가 요 해당 룰을 리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방금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리플레이 얼러트가 한 번 더 발생을 한 거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얼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바로 플레이북의 어떤 정보들 등록을 해서 그 플레이북의 정보를 기반 혹은 가드레일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원클릭을 통해 가지고 바로 픽스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보안 이벤트들이 되게 이제 얼러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자동으로 픽스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되게 손쉽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디스오스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브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파이어몬 디스럽옵스의 단계별 또 상황별 활용률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실 파이어몬 디스옵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문님께서 뭐 개념적인 내용들 혹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것들 내용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파이어몬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어떤 위협이나 잘못된 구성들을 실시간으로 사실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저희가 아니면 혹은 데브옵스 조직이 이미 쓰고 있는 협업 플랫폼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고를 받고 이를 미리 선언되어 있는 가드레일이나 혹은 플레이북들을 같이 활용하셔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원클릭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 목표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뭐 디텍션 혹은 디텍션 앤 리스폰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는 여러 팀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사실 뭐 오늘 저희가 오징어 게임이었지만은 이러다가는 다 죽어가 아닌 우리는 깐부잖아가 되는 게 사실 파이어몬 디스옵스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데브옵스와 보안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 기업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최적화 방안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설명을 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CSPM 솔루션과의 차별점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면 디스롭옵스는 CSPM 솔루션이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CSPM 솔루션보다는 DevSecOps 툴이라고 저희를 포지셔닝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CSPM 솔루션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포스처의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았던 그 보안팀과 뎁색 팀의 데보스 팀의 이런 그 줄다리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저희 뎁색 옵스이고요. 디스럽 옵스는 이런 그 줄다리기를 중지시키고 뎁색 옵스를 확립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데브옵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챗옵스 툴에 시큐리티 프로세스를 집어 넣어줘서 데브옵스 클라우드 환경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데브옵스 팀에서 그 시큐리티 이슈들을 직접 해결하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이어몰에서 클라우드 보안 대상 호스트에 대해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보안 정책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 알림 또는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툴이나 솔루션을 지원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운영자분들이 지정해 놓은 어떤 그런 보안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좀 라이브 데모를 좀 보여드렸지만요. 포스처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스레트 모니터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레트 모니터링이라 하면 사실 뭐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접근 제어를 수행할 때 저희가 올바른 경로로 로그인을 하는지 혹은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할 때 뭐 다수의 로그인 페일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레트 모니터링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스레트 모니터링이 발생을 했을 때 디스트로브 옵스가 저희가 이제 얼러트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렇게 얼러트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림이라든지 혹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명 중에 나오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클라우드만이 보안 강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의 사실 보안 강점이라고 하면요. 사실 오늘 저희가 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말씀을 앞에 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아마 포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실 뭐 리스폰시빌리티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큰 차이점은 사실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사실 인프라부터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보안도 다 포함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제 모델에 따라 좀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가 그것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책임 또 소재는 또 사업자 클라우드 제공 쪽에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요한 뭐 SD 버킷 같은 데 들어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실제 고객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플랫폼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안의 이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데브옵스와 보안팀이 경계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보안 이벤트를 확인 처리해야 하는데 파이어몰의 경우 실시간으로 보안 모니터링과 보안 이벤트 검색과 같은 기능들이 어느 정도의 뎁스까지 지원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앞서 그 전문님께서 저희가 이제 뎁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다른 CSPM 솔루션들과의 좀 뎁스를 비교해 본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 보안에 대한 이벤트 모니터링 혹은 포스처 모니터링 혹은 뭐 스레트 모니터링을 다 활용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AWS나 애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컨트롤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뎁스 있게 뭐 조직이 작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벤트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대상에게 저희가 경고를 주고요. 그거를 뭐 원클릭으로 혹은 디스토스 옵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오늘 뭐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모든 컨트롤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요. 저희가 이제 어세스먼트나 혹은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또 측면에서도 미리 저희가 이제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컨트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계신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보안 이벤트들을 다 수동으로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생성해 놓은 이벤트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보안 이벤트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라이선스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라이센스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네,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밸루에이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 환경에서 뭔가 어떤 뭐 데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고객의 어떤 AWS 혹은 애저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마지막 그 장표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 링크를 조금 작성을 해드렸는데요. 거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뭐 이밸루에이션을 신청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AWS와 애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C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이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서서 좀 CSPM 솔루션에 대해 차이점들을 좀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AWS나 애저에 그냥 얕은 어떤 IAM이나 이런 것들만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클라우드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더 데스 있게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두 가지의 이제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컨트롤 리스트를 따로 관리 화면에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데모 환경에서 사실 리스트를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요. 이제 리스트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리스트들에 대한 설명들도 네, 보시면은 이제 실제 해당 리스트 컨트롤 리스트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리메디에이션이 필요한지 혹은 네, 픽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데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트 옵스에서 사실 어카운트 연동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밸루에이션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무님, 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니즈가 없다면은 그리고 그 니즈에 맞지 않는다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뎁스ecOps를 지향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화면에 나가는 disruptops.com에 가셔가지고 프리 이밸루에이션을 신청을 하시면은 한 30분 정도면은 어카운트를 가져와서 디스롭스가 주는 비즈니스 밸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 환경에서 한번 이밸루에이션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쇼TV 세 번째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오쇼TV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오쇼TV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파이어몬 코리아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은 정보나 혹은 보안 데이터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좀 저희가 또 좋은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 해가지고 같이 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클라우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셋옵스와 데브옵스 간 줄다리기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